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4살 차이, 연상 연하이고요. 저희는 현재 제 친정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름 연하남과의 결혼이라고 평상시 관리 잘하고 살라는 친구들의 조언이 꽤나 많았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는 척하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한테는 연상녀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예쁨 받으려고 해도 언젠가 질리며 떠날 상대인가 봅니다. 씁쓸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황당하게도 지하철 한복판에서 남편한테 번호를 따이며 만나게 되었어요. 3년 전쯤 제가 그때 좀 중요한 일이 회사에 있어서 옷을 많이 빡세게 잘 차려입고 갔었던 날이었는데 광화문 교보 건물 앞 그 지하철역 안에서 개차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절 붙잡더라고요. 차마 성희를 하고 한 소리 들을까봐 싶었는지 어딜 치지도 못한 채 그냥 제 머리카락 하나를 잡아버린 바람에 제가 걷다 말고 뒤로 머리끄댕이가 튀기는가 싶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당황하고 미안해 한참을 할 말도 못한 채 싸그만 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때 남편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때가 묻지 않은 듯한 표현한 사람 같았어요. 머쓱해하고 미안해하는데 남자 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부끄러운 감정이 드러난 건 처음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연신 사과를 하고 난 후 번호를 따고 싶었다며 뒤늦게야 자기 번호를 찍어줘도 괜찮냐던 남편의 말에선 약간의 떨림도 느껴졌고 전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든다며 속으로 벌써 남편을 향해 합격! 이라고 외쳤었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기엔 다소 늦은 나이 같기도 했고 결혼을 서둘러 해야 하는 때라고 여겼지만 연하인 남편을 만나면서 결혼이라는 굴레에 마냥 얽히는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가볍게 연애를 해도 좋을 것 같았고 이대로 둘이서 젊었던 20대처럼 풋풋한 데이트를 이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제겐 즐거운 일이었어요. 뒤늦게 그때 그 시절의 감정을 느껴보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인지 저는 연하남을 만나면서 그 감정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온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사랑만 나눌 수 있도록 옆에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애교도 많은 사람이라 남녀가 바뀐 것도 같았지만 저를 향해 기댈 줄도 않는 남편을 보면서 연애 시절부터 그렇게 남편이 챙겨주고 싶고 또 매사 걱정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었어요. 사실 연하남을 사귄다는 것을 알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약간 화를 내며 반대를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유는 즉슨 제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 결혼을 당장 해도 모자랄 판국에 연하남이랑 결혼 계획도 없이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냐며 뒤처진 결혼에 대한 서두름을 언급하며 나중엔 헤어질 것도 요구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부모님께서는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는 것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외동딸이기도 해서 든든한 사위를 보고 싶으셨던 것도 같고요. 이 사실은 완전히 남편한테는 숨기기만 한 채 즐거운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과 술 마시다가 얼떨결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 다음날부터 남편은 당장에 결혼을 하자고 내가 옆에서 든든한 사이가 되어주겠다며 아주 하루가 멀다고 결혼을 하자고 보채왔고 그런 남편이 마냥 싫지 않았던 마음에 저도 원하는 결혼을 이 사람과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며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나름 고지식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가 그래도 더 나이 많고 오빠 소리 들어가면 살아야 하지 않냐고 어린 여자를 더 좋아하지 않냐면서 결혼 전부터 남편의 바람을 걱정하고 정말 잘 살 수 있겠냐고 의심의 꼬리를 던져가시며 이 결혼을 끝내 시원하게 허락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어찌되었든 저 위에 저 편하라고 저희 친정에서는 함께 살면서 사위노를 보여주겠다던 남편의 말은 저를 참 든든하게 했어요.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는 사위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살짝 못마땅해 하셨어요. 집을 사서 독립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얹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남편의 직장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까지 보여달라고 들먹이며 재정 상태를 확인하려고까지 하셨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저희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저희 남편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실 만큼 사랑 듬뿍 주고 받고 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간 남편은 제가 봐도 참 고마울 만큼 저희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고 또 친부모님처럼 살뜰하게 보살펴 줬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먼 지방에 살고 계신다는 이유로 부모님 생각이나 장인 장모를 더 챙기게 된다면서 아직 몸 멀쩡하신 저희 부모님인데도
늘 짐꾼이 되려 하고 어딜 가든 엄마 따라 장도 보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하는 바람에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레 시부모님께 먼저 안부 연락을 자주 드리면서 며느리 노릇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 희생하고 잘하는 만큼 저도 그만큼의 노력을 쏟아부어 남편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벌이 더 좋고 부모님 집에 쭉 살았기 때문에 큰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저축도 꽤나 실하게 해놓은 편이었는데요. 곧 남편과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독립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어요. 지금 남편이 아무리 살기 편해 보여도 감수하고 있는 불편함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둘이서 더 자유롭게 사랑을 키워가며 살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몰래 귀뜸을 해주시며 돈을 일부 보태주겠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 퍼펙트한 시기에 이 인간이 완전히 폭탄을 척하고 투하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이유로 말입니다. 사실 저희 친정집에는 저희 남편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얹혀 살기로는 제 사촌동생도 한 몫을 했죠. 저희 막내 이모딸인 사촌동생은 같은 30대지만 저보다 10살 아래입니다.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부천에 있는 이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저희 친정집이 있는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마다 대략 거의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는 애입니다. 처음엔 잘만 출퇴근을 하더니 그 후에 이직을 한번 했는데 강남 쪽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는 거의 죽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먼저 힘들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제안을 했고 그 바람에 가끔, 아주 가끔 본인이 회식을 끝나고 집에 가기 애매하고 늦은 시간이거나 가끔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곤 했어요. 뭐 저희야 방은 4개인데 자식은 저 하나뿐이었고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합쳤어도 방 하나가 남던지라 큰 무리는 없었고요. 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집을 왕래하던 동생이라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제 친동생 마냥 같이 사는 사람이란 듯 남편에게 소개를 했고 남편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덜 어려움을 느꼈는지 금방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주는 것만큼 사촌동생도 남편이 살뜰히 챙겨줬고 그 예로는 사촌동생이 회식에서 술을 먹고 진탕이 되면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데리러 간다거나 부쩍 사촌동생이 부천에 안 가고 저희 집에서 지내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때마다 저희 남편한테 뭘 먹고 싶다는 소리를 많이 해서 남편이 저희 가족들까지 모두 데려가서 외식을 한 적도 많았어요. 술이 들어가는 때면 저희 부모님을 빼놓고 저랑 사촌동생 이렇게 둘만 데려가서 술을 사준 적도 많았고요. 사촌동생은 한 번도 지갑을 열어본 적이 없었지만 어릴 적부터 워낙 저희 집에서 받기만 하고 또 얻어먹는 게 익숙했던 아이인지라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사촌동생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처음엔 직장 동료가 확진자라서 완전히 재택근무로 일이 변경되었다고 부천 집에서 한동안 있더니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하나도 없어 전화를 해보니 그 사이 서울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재취업에 도전을 하려고도 해봤는데 요즘 번번이 서류는 합격해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중이라며 자신감이 떨어져서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서울 가면 옆에 직장인들 보기도 부럽고 샘나서 가기 싫다며 우울한 소리에 지우지우 짜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솔직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당장 불렀어요. 짐 싸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취업 준비도 확실하게 하고 옆에서 회사 다니는 언니 오빠 보면서 자극이라도 받게 하려고요. 막내 이모도 딸내미가 걱정이 되었는지 좋은 생각이라며 아이 짐을 싸다가 저희 집에 던져놓고 부탁을 하셨고 저도 괜히 언니 된 입장에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 싫다며 당장에 동생이 재취업 준비를 하도록 옆에서 쪼매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낸 지가 거의 3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보통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수다를 떨고 있거나 씻자마자 나와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는데요. 가끔 사촌동생의 방에 들어가 있다거나 들어가서 취업 조언을 해준다면서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놔야지 그제서야 둘이 쫄래쫄래 나와서 밥을 먹고요. 엄연히 둘이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동생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둘이서 취업 얘기를 들먹이며 한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저희 아빠도 눈치를 채신 건지 사촌동생을 따로 불러서
너무 자주 저희 남편을 방 안에 데려가지 말라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후 사촌동생은 오히려 제게 언니, 내가 형부랑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 봐 그래?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며 더 자주 제 남편을 방으로 데려갔고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동생이 형부, 저 부탁이 있어요. 혹은 형부,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하면서 굳이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는 제 남편과 한참을 얘기하다 방으로 돌려보냈고 그 바람에 저는 제 집에서 내 남편이랑 제대로 시간도 보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잠을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며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하며 살았어요.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미친 듯이 일어났던 일이었던지라 저도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뭔가 내 남편 불러내지 말라는 소리 자체가 이상한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듯 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낫겠다며 속에 눌러담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섭섭한 만큼 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채 퇴근을 하고도 처제는? 하면서 사촌동생부터 찾았고 그러면 사촌동생은 방 안에 있다가 하루 종일 형부 기다렸어요. 하면서 이건 뭐 이 집안의 신혼부부가 저와 남편이 아닌 사촌동생과 남편으로 보일 정도로 대화조차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께서 잠깐 여행차 제주도를 가셨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여행이냐고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호캉스고 호텔 안에서만 바다 구경하며 지내러 내려가신 거였어요. 매년 두 분이서 해오시던 힐링 방법이기도 하셨고 작년은 코로나를 한동안 발에 묶여 집에만 지내시다가 이번에 새해 지나서 뒤늦게 가신 거예요. 저와 남편은 평소대로 출근을 했고 평소 같으면 저희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 계셨지만 그날 집안에는 사촌동생밖에 없었죠. 첫날은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퇴근을 했는데 사촌동생은 아무것도 밥도 차려놓질 않고 그냥 제가 차려주기만을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화를 좀 냈어요. 취업 준비하려고 우리 집에 살자고 한 것도 나고 그래서 네가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 지내는 건 다 알겠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쌀 하나 앉혀놓을 생각을 안 하냐고. 엄마가 계시던 안 계시던 넌 늘 받기만 하면서 미안하지도 않냐고 좀 하소연을 했어요.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30 훌쩍 넘긴 동생 때문에 퇴근하고 집 와서 밥까지 차려야 하냐며 말이죠. 사실 또다시 사촌동생의 방에 들어가서는 웃고 있던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었고요. 제가 신경질을 부리자 두 사람은 완전히 한 몸이 되어 같이 제 눈치를 보며 밥을 차려내더군요. 제가 더 열이 받게 말입니다. 꼭 붙어서 누구는 쌀 씻으라고 누구는 고기 굽겠다 하고 이건 뭐 신혼부부가 밥 차려내는 걸 제가 시어머니 마냥 뒤에서 곁눈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결국 그날 밥을 먹기 싫다면서 먼저 방에 들어왔고 남편은 끝내 저를 챙기러 들어오지 않은 채 사촌동생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참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방 안에 자러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저하고는 대화조차 제대로 안 하더니 밤이 되어서야 몸뚱이가 외로운지 저를 껴안으려고 하길래 전 내일 출근 때문에 빨리 자야 한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결국 사단이 났네요. 하도 사촌동생과 남편의 관계에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점심 먹은 게 체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도 안 잡히는데 체했다는 핑계로 집에 가서는 사촌동생과 진득하게 대화라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경계를 넘지 말아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부천집으로 당장 가라고 단단히 일러줄 요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저를 위해서라도 제 행복과 제 부부관계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쓴소리를 내며 제 집안에서 동생을 내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 멀쩡한 상태로 반차를 내고서는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오니 집안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막상 긴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동생이 없어 아쉽다며 그냥 옷 갈아입고 정말 편히 쉬고자 냉장고에서 몇 가지 과일들을 꺼내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다가 시간이 아까워 영화라도 좀 보며 쉬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한참 영화를 찾아보면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데 그때 밖에서 사촌동생이 들어오는 듯 했어요. 제가 순간 어?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사촌동생은 친구라도 데려온 건지 누구한테 말을 걸면서 함께 집에 들어왔고요. 오빠 오빠 하는 말들이 거슬렸지만 숨겨둔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싶어서 동시에 안심도 되었고 또 동시에 내가 집에 있는 거 모르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을 해줘야 하나 하면서 방 밖을 나서려는데
전 분명 듣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촌동생 이름을 부르는걸요. 평상시엔 처자라고 부르면서 어쩌다가 정말 입 밖에 버릇인 듯 사촌동생 이름을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친해졌나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었는데 글쎄 이 양반이 제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신혼방으로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밖에서 뭔 얘기를 꽁냥꽁냥 하는지 계속 웃다가 곧바로 씻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대요. 어리벙벙한 상태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샤워를 끝마쳤고 갈아입을 옷도 없을 양반이 도대체 샤워 위에 뭘 입고 있는지 제가 있는 방으로는 들어올 생각조차 안 했고 이내 사촌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어딜 간 건지 방문은 닫혔고 그 안에서 뭐라 말소리가 들렸지만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영화를 찾고 있던 노트북을 닫은 채 본능적으로 제 핸드폰에 동영상 촬영만을 띄우고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다며 방문을 활짝 열고 사촌 동생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방 안에서 그 방문을 여는 게 충분히 다 들여다보였기에 핸드폰을 굳이 챙겨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밖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듯 문소리에 화들짝 놀라 어? 하는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가가 문을 열자 저는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샤워 가운 하나 입고선 침대 위에 누워 그 옆에 누워있는 제 사촌 동생이 가슴을 주무르고 있던 남편과 눈이 딱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와이프 부모님이 살고 와이프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와이프 사촌 동생이란 맨살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방 안에 가구라고는 침대랑 간이행거 그리고 조그마한 책상 하나뿐이었던 이 방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무기가 될 만한 게 옷걸이뿐이었던지라 하나 빼들어서는 이것도 몸뚱아리에다 매질을 했어요. 남편 놈은 일어나서 도망칠까봐 저도 모르게 옷걸이 두꺼운 부분으로 그 새끼 거시기를 확 내리쳤더니 비명을 지르며 곡소리를 내다 침대 위에 그냥 들어누워 앓더라고요. 그 옆에서 겁먹은 사촌동생은 사랑 타령을 하면서 언니도 우리가 다 비극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을 거라며 최대한 진정을 하라는 개소리를 해대는데 주둥이를 확 꼬매버려야겠더라고요. 옆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키보드 하나를 들어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동생 주둥이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다 무기 삼고 이것들을 조져버려야지. 안 그럼 지난 몇 달간 뻔히 예상했고 그래서 마음고생 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당장에 사촌동생녀 머리끄댕이를 잡아다가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어디 은혜를 원수로 갚냐면서 뺨따구를 두 손으로 쳐버리니 얼굴이 흥분한 저만큼이나 시뻘개져서는 고개를 숙이며 저와 눈도 못 마주치는데 그 모습이 더 꼴같잖아서 머리통 한 대 더 쥐어 쳐박아주곤 문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사촌동생 방에서 못 나오고 있던 남편 앞에 서서 노려보면서 이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랄지랄을 떨면서 감히 어떻게 내 남편과 살을 부비고 있냐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며 죽여버릴 거라며 사촌동생이 불륜을 저지른 거 다 꼰질렀고요. 밖에선 제가 이모 하는 비명을 듣고는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면서 문을 계속 두드리던 사촌동생은 제가 다 말해버리자 심지어 이모조차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 직감을 했는지 사라졌습니다. 지도 쪽팔린 짓이란 걸 알겠는지 자기 부모가 저희 집으로 곧 들이닥칠 걸 알고는 도망을 간 것이었죠. 그 사이 남편은 제 손에 몇 번 더 거시기를 쥐어 쳐맞고는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는 거 제가 찬물까지 부어줘가면서 그토록 원하던 사촌동생 방 안에 가둬놨고요. 제 연락받고 달려온 이모는 그 사이 저희 부모님한테 사실을 다 전했던지 저희 부모님은 다음날이 되어서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일단 그날 이모는 저희 집에서 싹싹 빌면서 고소 같은 거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제 남편은 이모부가 또 열받는다며 주먹질로 코피가 흥건하게 나도록 때리셨고 저는 그런 이모와 이모부를 보며 당신 딸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라면서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영상도 찍어놨으니 당신 딸 인생 망쳐놓을 거라며 평생 취업 못하고 백수로 그러고 살게 만들 거라고 지랄을 떨었더니 어떻게든 딸내미 찾아와 무릎 꿇리겠다며 작정을 하고 나가시더군요. 다음날 저는 몸 아프다고 출근하지 않은 채 변호사 선임해서 소장 보낼 준비를 했고 그 사이 집에 도착하신 저희 부모님은 마찬가지로 출근을 못한 남편을
또 흠씹해주며 아주 이 사람 이가 떨어져 나가도록 홍군형을 내셨어요. 당연히 그날 저희 부모님 오시자마자 남편은 옷 하나 입혀놓고 쫓아냈고요. 절대로 이혼 안 하고는 못 산다고 단호히 말하셔서 제가 먼저 선임한 변호사 명함 드리며 소장 준비하는 중이라고 진정시켰네요. 바로 그날 이모부는 어디서 딸내미를 찾았는지 사촌동생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동생은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집에서 벌써 쫓겨났다고 하니 막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먼저 형부가 꼬셨다는 소리를 해대며 책임 전가를 하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간사하고 재수가 없던지 웬만하면 이모 얼굴 봐서 사과를 해도 무조건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너 같은 쓰레기는 제상 불가인가 보다 하면서 위자료 소송 걸 테니 너도 나랑 법원으로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모랑 이모부가 무릎까지 대신 꿇어가며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니 자기도 너무 힘들고 서러웠는지 제발 부모님 봐서라도 봐달라고 또 애원하는데 그러기 싫었어요. 그간 제가 분명 조심해달라고 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저희 남편을 방으로 데려가고 제 기분 상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저지른 행동들 그대로 책임지도록 죗값도 받고 돈도 무르고 그 나이에 학자금 대출도 남은 걸로 아는데 상간녀 위자료로 몇천 더 빚지고 살게 할 참입니다. 나중에 남편과 재결합을 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었어요. 남편이야 뭐 저 핑계대면서 저랑 저희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저희 집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모아둔 돈도 없고 집안도 가난해서 여차저차 저희 집에서 살림살이로 했던 거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 한번 사지만 멀쩡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남자 옆에서 같이 개고생 좀 해보라고 하죠 뭐.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